과일 썰기, 추억의 게임, 과일 닌자를 기억하시나요? 과일 닌자는 2010년 8월 12일에 출시된 아케이드 게임으로 터치패드를 사용하여 공중으로 던져진 과일을 써는 게임입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만 존재하던 게임이 이젠 VR을 통해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푸른 닌자 VR 버전에서는 내가 직접 과일 닌자가 되어 닌자 세상 속에서 여러 훈련을 수행하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전 세계 닌자들과 점수를 겨룰 수 있어 최고 기록을 달성해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모바일 플랫폼에서는 터치를 통해 직접 메뉴를 선택하는 반면 VR 세상 속에서는 실제 훈련장으로 이동하여 게임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특징은 다른 VR 게임들과도 차별화된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다수의 게임 장르의 VR 어플에서는 콘솔을 통해 메뉴를 직접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동하다 보니 너무 맵이 넓어 언제 저기까지 걸어가지 막막할 때는 순간 이동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닌자 스크롤을 펼쳐 터치만 하면 순간 이동이 됩니다. 훈련장뿐만 아니라 맵 내의 여러 사물들과도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NPC도 있고 황금 열매를 사냥하는 미니 퀘스트도 마련되어 있어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이처럼 푸른 닌자는 오픈월드 형식의 플레이를 갖추어 VR 체험으로서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튜토리얼식 게임 플레이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검이나 칼 등 도구를 휘둘러 게임을 플레이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리듬게임 비트세이버의 경우에는 단순한 조작이라도 연습 게임을 해보며 코칭을 해주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푸른 닌자에서는 막상 실제 플레이어와 연관된 튜토리얼이 이루어지지 않아 플레이를 통한 콤보 점수 획득, 장애물에 관련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직접 플레이어가 부딪혀보며 알아내야 했습니다. 저는 이 게임을 플레이해보면서 실제 과일 닌자 모바일 유저들이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손가락 터치만으로 이루어지던 플레이가 실제 검을 활용한 과일 배기로 변경되니 더 몰입감이 있었다랄까요? 화살이나 새총과 같은 무기들도 있어 다양한 조작감으로 플레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VR 기기를 처음 사용해보는 유저들에게도 추천을 매우 해주고 싶은 게임입니다. 실제 인게임 화면을 통해 푸른 닌자를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동 유도성입니다. 의자에는 앉고 싶고 공은 던지고 싶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요소가 바로 행동 유도성에서 비롯됩니다. 콘솔을 들고 있던 나의 손이 푸른 닌자 게임 속에서는 닌자 옷을 입은 손으로 바뀌어 나타납니다. 내가 닌자로 빙의되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무기에 따라 잡는 방식도 다른데 실제 사물을 잡는 것과 비슷해서 따로 설명이 없이도 쉽게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무기를 보관할 때도 등 뒤로 손을 넘기면 되었고 왼쪽 허리춤에 달고 있는 닌자 스크롤 또한 왼쪽 허리에서 손을 빼면 종이가 펼쳐졌습니다. 지니고 있는 무기를 활용하여 문을 열거나 사물을 베는 등의 행위 또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왼쪽 스틱을 눌러 이동하는 부분에서 실제로 걷거나 뛰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다면 행동 유도성이 더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계속 순간 이동을 하듯이 스틸컷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 처음엔 당황스럽기도 했고 익숙해졌을 쯤에도 눈이 아프고 어지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시각적인 단서입니다. 무기를 잡으려 할 때 빛이 표시되어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행동하고자 하는 영역에 명확한 표시를 해주어 무기를 잡을 수 있도록 행동을 유도해줍니다. 플레이씬에서는 과일이 잘릴 때 과일마다 가지각색의 과즙이 터져나오는 효과가 과일을 베는 것에 대한 시각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보너스 포인트가 있는 특별한 열매에는 빛이 다르게 표현되고 피해야 될 폭탄 아이템에는 불길한 보랏빛이 형성되어 이를 본능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화살 무기를 활용한 플레이씬에서는 화살을 쏘지 않을 시 과일 탑이 후들거리며 곧 떨어질 것을 예고해주어 플레이어로 하여금 빨리 화살을 쏘도록 재촉하는 기능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닌자 스크롤 내 잠금되어 있는 기능에 대한 명확한 시각적 차이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순간이동을 갖는 지도에서는 단순히 과일 표시만 시각적으로 드러낼 것이 아니라 텍스트도 함께 설명되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자연스러운 대응입니다.
실제 현실에서의 거리감을 반영하여 더 멀리 있는 사물을 맞추려면 화살을 더 팽팽하게 당겨야만 맞출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게임 도중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 팝업 안내창에 실제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무기를 활용하여 선택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닌자 스크롤 또한 손의 움직임에 따른 호버링, 슬라이드만으로 선택할 수 있어 자연스러운 대응이 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메뉴창에서 버튼을 사용하지 않고 호버링만으로 선택이 되는 건 좋지만 가로로 나열되어 있는 선택지를 스크롤할 때 선택지가 몇 개까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단에 슬라이드 바가 있어 전체 개수를 짐작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표시가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푸른 닌자에서는 적절한 피드백 또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맵으로 넘어갈 때 문을 실제로 부시게 하라는 안내 문구가 출력된다든지 넓은 맵에서 화살표 표시를 통해 플레이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줍니다. 플레이 시에는 연속으로 과일을 자를 경우 콤보 표시가 나타남으로써 나의 현 상황, 진척도를 알려주어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줍니다. 다만 피드백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플레이어의 행동 오류에 대한 피드백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순간 이동을 해서 게임을 플레이한 경우에는 다시 맵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 똑같이 순간 이동을 해야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각적인 메시징이 있었다면 혼란이 덜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한과 제약과 관련한 설명입니다. 푸른 닌자에서는 진행은 앞쪽에서 내 현재 스코어와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정보성 내용은 뒤쪽에 배치하여 게임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거리감을 활용하여 인터랙션 영역을 분류한 점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메인 게임을 플레이할 땐 두 영역으로 나뉘지만 해당 게임 종료 시에는 모든 영역이 인터랙션 가능한 방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상 푸른 닌자 VR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